안녕하세요. 현주쌤과 책 만나기.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울의 스터디에서는 마인드 힐러, 인간호사로 통하고 있는 김옥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하셔서 책을 소개시켜 주실 건데요. 어떤 책을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그 제목은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김연아 현직 의사분이시고요. 그 실제로 자녀분이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정신질환에 관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했던 본인의 그런 스토리를 적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서관에 갔다가 그 저희 양산 도서관에 갔다가 추천 도서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제목에서도 왠지 어떤 내용일지는 예상은 했었는데 '한번 읽어 보자.' 싶어 가지고 그 책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 책은 처음 만나는 책이라서, 여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책의 내용이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제목으로 봐서 짐작은 가나, 또 구체적으로 여기 선생님이 또 어떤 그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잠깐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책은 그 김현아라는 분께서 내과 의사시더라고요. 내과 의사신데 두 딸이 있으신데 그중에 그 두 번째 딸, 둘째 딸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 주셨는데 아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인제 접하게 되면서 그때 그 감정들과 그 과정들을 적어 놓으셔서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전조 증상이 있었는가 봐요. 그 책의 내용에 들어가자면은 음, 고등학교 때 아마 학교에서 아이의 그런 그 그 감정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아이의 우울과 자살 충동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가 봐요. 이제 거기서 인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거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자살에 관한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인제 부모님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를 불렀었는데, 작가분을 불렀었는데, 음, 평소에 아이가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담임 음, 선생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런 음, 수치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놓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호였는데, 음, 아이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신호였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에 있었던 그 전조 증상을 담임 선생도 그렇고 엄마도 놓친 상태에서 인제 아이는 무난히 생활했으니까 그게 음, 넘어갔는데, 음. 엄마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정신병원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정신신경과에서 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작가분한테. 아이가 이때까지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꾸준히 정신신경과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던 거였어요. 음. 예. 그 본인은 계속 몸이 안 좋아, 그 감정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음. 보면 너무 아이가 철저하게 숨긴 거죠. 숨긴 건데 음. 이제 본인은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기 딸이 스스로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해 먹었는데 음. 계속 약을 먹어도 효전이 없으니까 인제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를 데리고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인제 엄마한테 연락이 가서 엄마가 음. 그때서야 제대로 아이에 대해 그 질병을 마주하게 된 거죠. 네, 음. 아이 혼자 약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이제 부모님도 아셔야 될 단계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통화를 하셔 가지고 이제 작가분께서 알게 되셨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의 병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보통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아이를 또 싸고 도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부모도 마찬가지고 음. 아이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케어를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그걸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음. 딸이 "아니 나는 혼자서 생활하고 해 보고 싶다." 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했는데, 그게 솔직히 병이란 게 혼자서 짊어가기는 이게 감당이 안 돼, 특히 아이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고 해서 아이가 약으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 흔히 말하는 정신병동에 입원까지 몇 차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쪼끔 약을 먹고, 왜냐하면 아이 자체가 혼자 생활하면서 다행히 자기 스스로 생활 능력도 쪼끔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해 가면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했지만 약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약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니까 병에 음.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음. 악화되니까 결국은 정신병동까지 입원했는데, 어차피 병동에 입원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의사나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보면서 약간 챙겨 먹으니까 인제 일시적으로 호전은 보였죠. 그러면서 음.
그런 또 괜찮아지면 퇴원하고 근데 또 밖에서 혼자 생활하고 약 안 먹고 음, 이게 계속 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호전은 없고 갈수록 악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부모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살기로 했는데 밖에 있을 때의 아이를 제가 봤을 때와 이제 엄마가 직접 생활을 하면서 볼 때는 전혀 이제 다른 걸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약을 먹으면서 좀 호전은 보이는 또 병원 생활을 하면서 호전은 보였지만 막상 같이 생활하면서 엄마가 아이의 못 봤던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 자체도 그렇고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음, 그런 부분을 알아가면서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됐다고 하시고 병에 음, 대해서도 본인은 음,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뭐 학생 때는 어느 정도 뭐 배웠겠지만 자기 전문 분야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음, 하셨는데 저도 이게 책을 읽으면서 그 느꼈던 게 정신질환이라는 게 음, 내과 질환이라고 이렇게 딱딱 증상이 있는 질환과는 다르게 이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가의 음, 두 번째 따님 같은 경우도 처음엔 양극성 장애에서 조울증 판단과 나중엔 내 조울증도 아닌 것이 뭔가 애매한 증상을 보였던 것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 스펙트럼 장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 증상들이 겹치는 좀 애매한 그러다 보니까 약물 같은 것도 매번 뭐 주로 쓰는 약제도 있지만 매번 약이 바뀌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서로 힘들어하고 맞으면 음, 다행이지만 안 맞는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음, 부작용이 있으니까 뭐 하루 종일 음, 무기력해 있다든지 기운이 음, 다운됐다든지 어떤 데는 업이 음,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이 정신질환이라는 자체가 음, 그 사회 인식도 그렇고 솔직히 그리고 참 어려운 분야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네네.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게 내 분야 같더라고요. 내 음, 분야고 음, 그리고 이 정신질환을 그냥 저희가 예전 같으면은 뭐 성격이라든지 그런 뭐 감정이 조절 안 돼서 그렇다는데 이것도 지금 작가분께서 얘기하신 거는 뇌질환이다. 뭐 음, 내과적인 질환, 뭐 당뇨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뇌질환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식은 대부분 애가 성격이 이상하다, 아니면 별나다, 약간 그런 음, 식으로 억측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게 또 가족만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 이런 음, 부분도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라고 하기도 그렇죠. 공공연한 문제로 조금 대두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조금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음, 저도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네, 저는 입장이 의료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네, 아직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부모 음,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제3자의 입장도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해가 되면서도 뭔가 조금 반박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면서도 반박이 들었다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그 반박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어요? 타인의 관점인 거죠. 제가 음, 그러니까 실제 옆 바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지인이 겪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타인의 입장이 돼서 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다 음,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돼? 약간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을 때 뭐 의료진이라든가 부모 입장이 되면 당연히 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 공감이 좀 많이 든다지만 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이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그 정신적인 질환이 이슈가 되는 게 타인에 대한 해가 뭐지? 타인에 대해서 해를 입히니까 솔직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살이 제일 높았어요, 빈도가. 그러니까 남한테 해는 끼치지 않지만 자기 자해를 하는 거죠. 자해를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더 했을 건데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타인한테 해를 입히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음, 정신질환에 대해서 인식이 더 안 좋, 최근에도 뭐 그런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그게 제대로 케어가 안 돼서 결국은 타인한테 이게 공격성을 드러내서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해를 입힌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약간 제가 의학 지식이 없으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지금 공격을 하고 내 가족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가만히 냅둬?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제가 완전히 의료 지식도 없고 일반인인 상태에서라고 음, 받아들인다면 약간 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들었어요. 그럼 좀 다른 관점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네. 그, 최근에 또 이슈가 되었던 그 드라마 선제옥구 티어의 그걸 보면,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다시 돌려서 미래의 시간을 바꾼다, 뭐 이런 테마인데,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지금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은 아까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 엄마의 관점에서 네. 지금 이제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 엄마가 이 둘째 딸의 그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네.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했으면 아이가 이런 그 지금의 모습을 만나지 않고 그냥 그 아이 다음으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본다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도 그 부분이 음, 참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음, 7살 아이를 저도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음, 참 다양하거든요. 아이 음, 안에도, 저 7살 아이 안에도 엄청난 감정이 있어서 제가 지금도 그 감정을 소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반응하면 아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음, 어떻게 다 반응을 못해서 결국은 음, 저 감정에 휘둘려서 결국은 아이한테 화를 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음, 있어요. 어, 음, 만약에 백투더퓨처럼 만약에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근데 과연 그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구심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 지금도 솔직히 아이를 솔직히 이렇게 다룬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네, 상호작용하는 게 쉽진 않은데, 음, 막상 안다고 하더라도 그때보단 낫겠죠. 아예 모르던 그거보다 음, 낫긴 음, 낫겠지만, 음, 그래도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그래도 아이의 병을 알고 접근한다면 이제 음, 대화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할 노력을 조금 해보겠다. 아이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음,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아마 책에서도 약간 아이와의 그런 원체 또 의사시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음,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조금 반된 부분도 있고 아이가 음, 보니까 약간 자격지심 있는 게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의사시거든요. 한 분은 내과 의사, 음, 아빠는 심리과 의사였는데 그에 음, 비해서 아이도 공부는 잘하긴 잘했는데 부모에 음. 대한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그, 크니까 네, 너무 본인이 생각할 때. 예, 본인의 딸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능력이 없진 않은데 공부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했음에도 음, 불구하고 음,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 음, 직업이 있으시고 능력이 음, 좋으시니까 약간 부모와의 그런 그 부분도 아마 아이에게 작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아이한테 자존감에도 조금 영향이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음, 저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음, 저런 상황에 닥친다 하면, 만약에 내가 아이의 질병을 미리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못 내렸어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은 과연 내가 안다고 하지만 과연 만약에 제가 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대처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음, 패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과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조금은 음, 낫긴 낫겠지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음. 생각들을 조금 했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시고, 우리 옥희님도 의료 현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간호사님이신데, 그럼 의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뇌 질환을 만난, 내 자녀의 뇌 질환을 만난 의료인이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이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아까 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이게 그 뇌 질환에 대한 공부를 해서 아이를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아이에 대한 질병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런 그,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의료인으로서 만약에 내 아이의 뭐 뇌 질환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질환이든지 만나잖아요. 가볍게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러스 질환도 있고 이랬을 때 좀 관점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의료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가져가지나요? 내 아이가 아팠을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음, 공부를 해서 그 음, 질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막상 음, 내 아이가 되니까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도 지식은 있지만 너무 음, 애가 딱 막상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덜컥해서 솔직히 말씀에 감정적인 대처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응, 음, 응.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 2세 때 열성 경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때 제가 그 소아과에 그 일을 한 5년 정도 일한 경력도 있어서 그런 애들 많이 봤는데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사지를 떨고 막 격려를 잠깐이긴 했지만 그때 정말 심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애가 잘못됐어. 근데 음, 진짜 다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리 의학 지식이 있어도 막상 음, 내 음, 아이랑 다른 아이랑 부모 찍기는 좀 그렇지만 네,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음, 그런 열성 경련을 한 아이를 다뤘음에도 케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애가 막상 그렇게 당하니까 진짜 음, 멘탈이 무너져서 저도 진짜 그때 당시 우왕좌왕하고 이제 음, 애가 좀 경련이 멈추고 바로 애를 안고 응급실을 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막상 다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음,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음, 막상 그러니까 음, 겁나고 무섭고 음, 잘못되면 음, 어떡하지? 하고 음, 거기다 제가 또 바로 또 뭘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에 대한 자책도 느껴지고 음, 의료인이지만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때 경험해서 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음, 작가님의 심정이 음, 자기가 의사지만 음, 내가 물론 자기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의료인인데 내가 내 음, 딸 하나 이렇게 케어를 못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자기도 있지만 엄청난 자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막상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이 책은, 내 그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겪었던 내용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크든 작든. 그러면 이 선생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아니면 또 작가님의 관점으로 여러 관점을 이 과정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이 이 책에 이렇게 녹여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나는 독자는 여러 관점, 때로는 엄마의 관점으로, 때로는 그러면 내가 의료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아이의 이 질환을 어떤 태도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거. 때로는 그냥 일반 제3자의 시선으로 또 만나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결국 추구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의 삶과 이 엄마의 삶, 각자의 삶에 이 과정을 어떤 태도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각자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또 이 책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오키님은 이 책을 딱 덮으시면서는 어떤 이제 마무리가 되셨을까요? 저는 조금 마지막에는 좀 우울했었어요. 음, 일단 그 내용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관점도 작용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앞으로 이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개선이 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조금 우울한 감도 있었고 약간 뭐 저희 아이나 지인분들도 분명히 이 질환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처럼 내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들고 망감이 좀 교차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을 읽고 조금 우울한 감이 좀 있었어요. 음.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우울감이 들고 마무리가 되면 뭔가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키님은? 저는 다른 책으로 시선을 돌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음, 다운됐으면은 약간 다른 뭐 발견 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조금 해서 조금 리프레싱 하긴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아무래도 의료인이다 보니까 이런 질환과는 제가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떨어질 음, 수가 없어서 음, 그렇게 잠깐의 리프레시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뭐 너무 어떻게 쑥 보면 제가 와닿는구나.
예, 임상에 또 나가게 되면, 제가 또 직장에 나가게 되면은 음, 다른 그거긴 하지만 아예 그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서 한 번씩 음, 또 떠올라요. 음, 떠올라오면서, 음, 제가 또 최근에 계속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계속 그 장애 관련해서도 약간 이런 음, 뭐 글이라든지, 제가 전에도 글을 써서 조금 음, 공부를 하기도 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어떻게 은연중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또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물론 의료 현장에 있긴 있지만 다양한 의료 음, 현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제가 약간 이런 장애 관련된, 물론 제가 지금 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과 계속 연결이 되는 느낌이 좀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이렇게 다가왔고, 음. 그래서 약간 저는 요새 좀 드는 생각이, 이런 쪽으로 내가 뭔가 또 연관이 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좀 또 들기도 들었었거든요. 아, 음. 일로 그래서, 시작했는데, 예. 음, 음. 지금 방금, 일로 하고 있지만 음, 뭔가 연계가 자꾸 저를 끌어당긴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문을 저한테 이렇게 오는 감정. 열어놓고 지금 마무리가 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이 우울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방금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야기 네,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도 있고, 뭔가 그 메시지를 통한 방향을 전해주는 책도 있지만,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해봄으로써 또,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을 남겨놓고 또 마무리되는 책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책이 또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우리 그 마인드힐러 김간호사님께서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열린 마감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 또 읽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